예, 김상조 위원장님께 오전 네. 질의하고 또 아까 김종석 의원님 예. 이야기하신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공정 경제가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답변에서 네. 위원장께서는 공정위 업무 추진을 첫 번째는 자율성을 원칙으로 살리도록 하고 네. 두 번째는 공정위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맞나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은 최소한 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그 취임하신 이후에 일단 고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네.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 네. 전임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래 뭐 개선됐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위가 했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에 의지해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 가맹본부를 또 옥죄는 방법으로 해왔다. 이게 시스템화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별로 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이 최저임금제 같이 정부의 어떤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책에 따라 다른 것을 어떻게 그 뭐 캄플라지라 그러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권한을 남용한 측면도 나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로 대기업이나 또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의 타겟이 되는 가맹사업 본부나 이런 한정된 것에 대해서 이래 뭡니까 행정권한에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하도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또 하도급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들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까 법령 최소한의 법령 개정이라 해가지고 내세운 게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와 이 경성 단합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 폐지한다는데 이래 되면은 이 정부가 이제까지 가져온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발 건수 늘었는데 앞으로 완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 사법 그 검찰권 앞에서 또 굉장히 그대로 이 개방되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막았어야 될 일들을 오히려 이거를 풀어줬는 게 아닌가. 이래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움츠려져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공정거래에서 필요로 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그다음 하도급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이 안 넣어지고 정말 검찰이 마구 기업 활동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판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열어주는 거는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더 이제 안 그래도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니요 예측 가능한 것보다 실제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율성이나 합의에 의해서 뭐 된 건 하나도 없고 고발 건수만 그냥 많이 늘어나고 별로 그렇게 제도화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속 고발권 폐지돼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들이 사정없이 검찰 조사나 검찰 경찰 조사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더 위축되게 되지 않느냐 공정 경제를 실현하는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따로 좀 찾아뵙고 자세한 자료를 갖고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저희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유통3법 등 이른바 가불관계 쪽에서는 많은 어떤 법 집행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생 협력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의 어떤 성과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거래법의 어떤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제 이번 주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고 기관 간의 권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로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정거래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고발이나 검찰권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것에 너무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 우려를 이야기하고 또 공정거래법 위원장은 공정거래 제도에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원래 검찰권이 일반 권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으로 해가지고 특수한 영역을 찾았던 걸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거는 공정거래법 발전에 굉장히 나는 잘못된 역행되는 행동을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가 걱정을 하는 거를 지적을 하고요. 예.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정위에서 이제 BMW나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국내외 차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직권 조사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입차 업체 대표적인 게 BMW 같은 경우에는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100만 대, 또 영국은 올 5월에 30만 대 리콜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리콜하는 걸 결정했어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차별이라고 보고. 그 다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백의 문제가 다카다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이 32,000대에서 우리 리콜을 결정했는데 아직도 부품 조달 안 됐다고 아직도 리콜 결정만 내놓고 하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내 1분만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크스바겐 같은 경우 2015년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차 한 대당 1,100만 원 배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치 바우처 서비스 쿠폰만 주고 치웠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리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있어가지고 부당거래 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국내 소비자가 봉이라는 그런 지금 자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 입장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급하신 그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 소비자 문제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제로 소관부처 특히 이제 국토부가 지금 선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고발이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3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이제 조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아마 고발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담합 사건에 대한 처리를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 이제 늘어난 걸로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고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인과 개인 고발의 어떤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이 위축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